안녕하세요. 우주를 향한 경쟁, 또 기대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특히 기존 판도를 좀 뒤흔들 잠재력이 있는 그런 혁신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이름이죠. 로켓랩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로켓랩. 요즘 관심이 많죠.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올해 말에 시험 비행을 앞둔 새로운 로켓, 뉴트론. 이 뉴트론이 로켓랩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또 회사의 미래 가치나 투자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뉴트론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뉴트론 로켓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로켓랩의 사업 전략, 또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에 대한 어떤 재무적 관점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로켓랩 하면 역시 지금 주력 로켓인 일렉트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로켓,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나름 입지를 다졌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 가능한 중량이 한 300kg 정도로 비교적 작다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일렉트론은 로켓랩이 소형 위성 발사라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발사의 신뢰성을 꾸준히 증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 번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기술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로드의 한계는 좀 명확했습니다. 300kg이면 좀 작긴 하죠. 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위성군 구축 프로젝트 있잖아요. 수백 수천 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300kg 용량으로는 좀 역부족이었죠. 경쟁 상황을 보면 그 차이가 더 확 드러나죠.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 펠컴 9. 이건 페이로드가 약 13,000kg에 달하니까요. 300kg 대 13,000kg. 와, 단순 비교해도 뭐 40배가 넘는 차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대규모 위성군을 만들려는 고객 입장에선 한 번 발사로 최대한 많은 위성을 올리는 게 시간이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펠컴 9을 가진 스페이스X로 계약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일렉트론은 특정 목적의 소형 위성이나 기술 검증용 위성 발사에는 아주 좋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인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네, 일렉트론 평균 발사 비용이 고객한테 한 750만 달러 정도라고 하죠. 소형 위성 하나만 딱 맞춤 발사하기엔 매력적일 수 있어도 말씀하신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이게 규모의 경제면에서 한계가 있었겠군요. 그렇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라켈랩의 다음 카드, 뉴트론 로켓이 등장하는 겁니다. 올해 말 첫 시험 비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로켓랩에게는 앞으로 1년, 어쩌면 그 이상이 정말 회사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바로 뉴트론의 개발 목표예요. 이게 단순히 일렉트론보다 조금 더 큰 로켓을 만들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직접 경쟁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펠컨 9과 거의 같은 수준인 약 13,000kg의 페이로드 용량입니다. 13,000kg이요? 와, 일렉트론 300kg에서 단숨에 펠컴 9국으로 점프하겠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로켓 크기만 키우는 거랑은 다른 의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페이로드 용량이 이 정도로 늘어난다는 건 로켓랩이 공략할 수 있는 발사 계약 시장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넘볼 수 없었던 대규모 위성 발사 계약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위성군 구축 프로젝트나 대형 통신 위성, 지구 관측 위성 발사 같은 것들이 전부 로켓랩의 잠재 고객 목록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경쟁 구도를 보는 게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지난 몇 년간 재사용 가능한 펠컨 9으로 대형 로켓 발사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게다가 스페이스X는 자체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위성 인터넷 사업하려는 기업들이 위성 발사를 스페이스X에 맡겨야 하는,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사한테 발사를 의존해야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을 로켓랩이 파고들 수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 말고는 신뢰할 만한 대형 발사체가 마땅치 않았던 시장 상황에서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대비한다면 로켓랩은 아주 강력한 2인자로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스페이스X와의 경쟁 관계를 좀 불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발사 옵션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은 고객들한테는 뉴트론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시장의 역학관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뉴트론이 만약 성공했을 때 로켓랩의 재무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잠재적인 수익 영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일렉트론 평균 발사 비용이 한 750만 달러 정도인 반면에 펠컨 9 평균 발사 비용은 약 6,7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거의 9배 가까이 나죠. 와, 9배요. 네. 만약에 로켓랩이 뉴트론 발사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펠컨 9과 비슷한 비용, 예를 들어 한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사이 비용으로 연간 딱 10배만 발사를 성공시킨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연간 10회 발사? 지금 로켓랩 연간 통합 매출이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한 5억 달러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네, 단순 계산만 해봐도 10회 발사하면 약 6억 7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현재 회사 전체 연간 매출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야, 물론 이건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안정적인 발사 빈도도 확보하고 또 시장에서 펠컨 9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정이 다 충족됐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뉴트론이 로켓랩의 재정 상태에 미칠 수 있는 그 규모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로켓랩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로켓 발사 서비스 회사로만 보면 그림의 일부만 보는 걸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우주 시스템, 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업 부문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위성 자체나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들, 예를 들면 태양광 전지판이나 반작용 휠, 별 추적기 같은 핵심 부품들, 심지어는 완전한 우주선 플랫폼까지 설계하고 제조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시스템 사업부의 성장이 아주 놀라워요. 실제로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발사 서비스 부문 매출이 약 4,660만 달러였는데 우주 시스템 부문 매출은 9,790만 달러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2배 이상이요? 네, 이건 로켓랩이 단순히 로켓 회사가 아니라 우주 기술 전반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주 시스템 사업하고 뉴트론 로켓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냥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뉴트론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명확해져요. 뉴트론은 단순히 외부 고객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로켓랩의 장기적인 비전, 즉 자체 위성군을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실현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위성들을 자체 개발한 대형 로켓인 뉴트론을 써서 비용 효율적으로 궤도에 올리는 거죠. 일종의 수직 통합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위성군이라 그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모델을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 로켓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위성 인터넷일 수도 있고 지구 관측 데이터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통신 서비스일 수도 있죠. 중요한 점은 어떤 서비스를 하던 간에 수백 또는 수천 개 위성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성군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뉴트론 같은 대형 재사용 발사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렉트론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또 위성 부품부터 발사까지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제3자 고객에게도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원스톱 숍 같은 개념이죠. 뉴트론 로켓 개발에 자체 위성군 구축까지 와, 로켓랩이 그리는 미래는 정말 야심차고 거대해 보입니다. 우주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의지가 막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어떤 수준인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로켓랩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몇 년간 로켓랩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죠. 한때 주당 50달러 선을 넘기도 하면서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10배 이상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24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3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네요. 현재 매출 규모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재무지표가 바로 주가 매출 비율,
영어로는 Price to Sales Ratio, 줄여서 PS Ratio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시가총액을 최근 1년간의 총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의 성장 잠재력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데 쓰이죠. 로켓랩의 경우 시가총액 240억 달러를 지난 12개월 매출 약 5억 달러로 나누면 PS 비율이 무려 49배에 달합니다. 49배요? 보통 기술 성장주 PS 비율이 높게 나오긴 하지만 49배는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PS 비율이 한 10배만 넘어도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49배라는 건 시장이 로켓랩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뉴트론 로켓의 성공과 그로 인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미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랄까,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미리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한 셈이랄까요? 게다가 로켓랩은 이 야심찬 뉴트론 개발하고 생산시설 확충하고 발사장 짓고 이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죠? 네, 로켓랩은 이런 대규모의 투자를 위해서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회사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동시에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의 주식 1주당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로켓랩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현재의 이 높은 주가와 PS 비율이 과연 뉴트론의 성공 가능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분석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즉, 뉴트론이 성공적으로 상업화됐을 때 기대되는 매출과 이익의 퀀텀 점프, 그러니까 단계적인 급격한 성장이 이미 현재의 높은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미래의 호재가 이미 가격표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로켓랩에 투자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높은 PS 비율과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로켓랩의 기술력이나 장기적인 비전은 매우 흥미롭죠. 따라서 로켓랩을 관심 목록에 넣어두고 앞으로 뉴트론 로켓 개발 진행 상황이라든지 시험 비행 결과, 초기 상업 발사 성공 여부, 그리고 시장 전반의 상황 변화 같은 것들을 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향후에 기술적 난관이나 시장 경쟁 심화 같은 이유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하락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저울질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이죠. 네, 오늘 로켓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뉴트론이라는 굉장히 흥미롭고 잠재력 있는 기술적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잡한 기술과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 분석 정보들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여러분께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논의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뉴트론 로켓은 로켓랩이 기존의 소형 발사체 시장을 넘어서 대형 위성 발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점. 둘째, 뉴트론은 로켓랩의 장기 비전인 자체 위성군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셋째,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런 뉴트론의 성공 가능성과 미래 성장성을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서 PS 비율 같은 가치평가 지표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로켓랩이 뉴트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스페이스X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발사 옵션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단순히 발사 비용 경쟁이나 위성 인터넷 경쟁 구도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스페이스X 독주 체제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웠던 더 넓은 우주 경제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혁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시장의 역동성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더 저렴하고 다양한 발사 옵션이 생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우주 스타트업들이 막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우주 시대를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